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하시죠. 한국투자증권 알미언스타 오늘 김서훈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 먼저 조간신문부터 볼까요? 아침에 딱 날아든 신문을 보니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금융권과 전쟁을 실시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과 검사 강화를 선언했는데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회계 분식도 맞다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금감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이 주식 시장에 사실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슈보다는 악재성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더 빨리 하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이제 이 대형주들의 악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서는 사실 우리가 2,300포인트 위에 안착하고 나서 2,300 이상 400까지 넘어가기에는 이런 악재적인 이슈가 사실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가 시각 볼게요. 머니투데이에서는 다가온 어닝 시즌 초점은 다시 펀더멘탈로 미증시를 명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주의 이제 반등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과 이제 펀더멘탈이 우리나라와는 탈동조화된,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중국과의 이제 어느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미국이 나홀로 최근 들어서 다시 23,000포인트 지지를 형성하면서 반등을 줬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라든지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넷플릭스를 선두권의 이제 이 흐름으로 보이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가 가장 핵심 포인트의 반등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저점 반등 랠리가 한 번은 우리 미국 시장의 도움을 받고 한 단계 도약을 우리가 실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미증시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말씀하신 금융주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줘서 BOA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등 일제히 좀 상승, 다우지수가 1% 이상 올랐네요. 한 가지 더 보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여러분 10년이나 지났네요. 현대 아산 재개 물밑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관광 재개 아직은 안개 속이지만 현대 아산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런 대외 변동성 분위기 속에 당분간은 이런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이럴 때 매력을 높이는 배당 투자 요새 계속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증시가 하락할수록 배당 수익률은 더 커지고요. 최근에 스튜어드 코드십 변화로 배당의 이런 효과가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금리 상승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현금 배당 규모가 최근 5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21조 8천억 원, 올해는 배당금 총액이 25조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3조 이상 늘어난다라는 전망이고요. 시가 배당률은 3년 연속 상승, 지난해 보통주 기준으로 2%가량이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실게요. 자, 실적 전망이 양호한 배당주를 대신증권에서 몇몇 꼽았는데요.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배당 수익률이 2%가 넘는 추천 배당주로 휴캠스, 기업은행,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심택, 롯데하이마트, SKC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들 종목은요, 최근 한 달 이내에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적이 있고, 주당 배당금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종목입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임박한 점도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배당 성향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지수 하락으로 높아진 배당 수익 어떻게 좀 전략을 세보면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장 조정장이 조금 길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이제 내수주라든가 배당주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주의 메리트가 좀 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배당률이 뭐 예상으로 한 5% 이상 나오는 기업들도 최근에 속속들이 나와주곤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적을 수반한 배당주를 좀 설명드리면 금융주 중에서도 우리은행, 지주사 이제 본격 전환이 시작되는 우리은행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라든가 예대 마진 증가폭이 계속 우리가 지속되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일단 배당률로 따졌을 때는 수익률로 한 5% 정도 이상이 나오는 이제 이 실적주로서 우리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배당주의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사실 한 1% 이상 가량 배당을 더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크게 붙지는 않아도 앞으로의 실적 대비 그리고 본주와의 괴리율이 크면서도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우선주 중에서도 뭐 우리가 예전에 하나라는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자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이제 퍼가 5배가 올해 예상 이제 EPS로 5배가 안 되는 하나의 우선주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핵심으로는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익을 안겨주는 배당 투자 각광을 받는가 봅니다. 김상욱 팀장께서는 기업은행 얘기해 주셨죠? 네, 기업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입니다. 자, 이들 종목은 순이익 증가율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배당금은 작년 대비 늘어난 종목들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우선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으면서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우선주 투자도 주목할 만하다고 예상합니다. 괴리율이 20%보다 높으면서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2.5% 이상의 우선주를 체크를 해보니까 NH투자증권 우선주, 한화 우선주, 삼성화재 우선주, CJ제일제당 우선주, 대림산업 우선주, 태영건설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등이 꼽히고 있네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LG전자를 보실까 하는데요. 이번에 실적이 역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지난 6일 실적 이후에 올해 주가가 최저점이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는데 하반기에도 이 스마트폰 부분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를 거는 게 자동차 전장 부분인데요. 이게 과연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올해 주가 흐름부터 자세히 보실게요. 10만 원 이상 갔던 1월 2일 주가가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32% 지난 고점 11만 4,500원 대비 하락한 상황인데요. LG전자의 2분기 매출액이 15조, 영업이익이 7,710억 원, 숫자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예상치 8,400억 원을 하회해 투자자들이 실망했습니다. 이런 수주가 늘고 있는 자동차 전장 사업, 이 VC 부분에 하반기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예상 포워드퍼로 따졌을 때는 지금 7배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뭐 IT 업종 중에서 보면은 그렇게 현저한 저평가는 아니지만 LG전자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은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인데, 근데 이제 LG전자 하면은 최근 들어서 악재가 두 가지가 터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부분에 부진하고 또 하나가 안 내는데 더 안 된다. 네, 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안타까워요. LG 디스플레이라는 또 복병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분율이 약 40%를 갖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폄하하는, 말하자면 지분 가치가 0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이제 경쟁사의 원가율 판매라는 그런 악재에 부딪히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6천억 이상 예상을 하면서 기존 가치를 다운시키는 또 악재가 하나가 터졌기 때문에 LG전자의 흐름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다라는 의견이고요. 본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LG전자 말씀드리면은 뭐 가전 이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LG 건조기가 해외에서 가장 최고의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신제품 모터에 대한 그 흐름 때문에 그 관련돼서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 전장 부품에서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볼트의 뭐 구동 모터라든지 등등 전장 부품의
첫 흑자 전환이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내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내년을 기대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할로 접근했을 시는 굉장히 그럴까요? 내년에 해피해질 수 있는 네. 그런 주가 수준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안 되는데 더 안 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부분이 좀 복벽이 되고 있다. 네. 하반기 기대를 하는 게 이 가전제품, 이 건조기와 함께하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기에는 조금 시기가 가늠하기 힘들다. 네, BTS 방탄소년단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실적이. 예. 방탄소년단을 이상, 모델로 예, 더 이상 휴대폰을 밀고 있는데 전략이 없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근데 ZKW 인수로 기대감이 이 부분이 커졌네요. 네네. 자동차 전장 산업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할까요? 문제는 10만 원대의 주가 매수 들어가신 분들의 마음앓이입니다. 자, 그분들의 빨리 반등 좀 본격화되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CJ 헬로가 반등 국면 꾀하고 있는데 바로 M&A 가치에 대한 소식 때문입니다.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바로 통신사로 CJ 헬로가 어디로 넘어갈까? 자금 여력이 풍부한 통신사들이 이런 CJ 헬로 등 외형 확대 목적으로 CATV 업체들을 계속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CJ 헬로가 이로써 M&A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요. NA투자증권에서 보유해서 매수 목표가 대폭 늘렸습니다. 12,000원까지 어떻게 볼까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단으로 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이상 감소가 된 부분도 있었고요. 밸류에이션 가치로 따졌을 때 포워드 포로도 20배 이상 주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M&A가 이제 시작되는 종목들의 한 번에 시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6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유료 방송 합산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별로 전체 이제 유료 방송 가입자를 3분의 1 이상이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는 규제인데 그것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들이 이런 그 CJ 헬로비전 같은 케이블 TV 방송사를 인수를 해서 또 외형 성장을 높일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더 네. 가져가자.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사실은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없는 게 요즘에 결합 상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핸드폰과 집에 있는 케이블 TV를 결합했을 때 가격이 크게 인하되는 저 같은 경우도 SK로 다 묶었거든요. 묶은 결합.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가져갈 수는 크게 없다라는 점을 네. 부각시킨다면은 제가 봤을 땐 예. M&A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3번의 상승 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탈출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군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좋다고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김성훈 팀장은 앞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조금씩 매수 전략을 줬는데 CJ 헬로는 이 밸류를 뛰어넘는 네네. 그런 가치가 조금 의문이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뭐 네, M&A 이상의 예. 그리고 확장되는 그런 흐름이 사실은 케이블 TV에서는 그렇게 크게 없을 거라는 말이죠. 네, 특징주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